외계인이 들려주는 외계인 이야기. 지난 이야기. 우주 문명이 어둠의 종족인 말리냐에 의해 멸망 직전에 놓인 상황에서 민병대 사령관 팔리는 조국인 바르아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착잡한 마음에 회의에 집중하지 못한다. 현자 비베카는 그를 위로하면서도 팔린 사령관이 정치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배신의 희생자가 될 것을 염려한다. 우주 문명을 구하려면 민병대뿐 아니라 피난민들까지 새로운 인식에 눈을 떠야 한다고 생각하는 팔린과 달리 비베카는 인간을 생존 경쟁을 위해 동족을 살해하는 동물에 비유하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첫 번째 이야기. 수벌의 반란. 2화. 미완성 영웅들. 영웅회의. 그때 두 사람의 뒤에서 회의를 지켜보다 결국 좀이 쑤셔 참지 못한 난장이 모아가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하더니 발을 탁자 위에 턱 걸치고는 얄미운 입을 열었습니다. 모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사제라는 자는 바로 코앞 맞사 행성했으면서 뭘 꿈지럭거리느라 아직도 오지 않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가? 모하의 말이 아스타 사제는 물론이고 팔린 사령관과 다른 영웅들에게 역시 무척이나 무례한 태도여서 나머지 6명의 영웅들은 깜짝 놀라 모두 그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모하는 도리어 사람들을 나무랐습니다. 모하. 왜, 내 말이 틀렸어? 다들 그 아스타인지 아실타인지를 아침부터 기다리느라 짜증난 거 맞잖아. 좀 있으면 점심이라고. 당신들은 왜 항상 점점만 빼고 앉아있는 거야? 좀 나처럼 솔직해져 보라고. 둘러앉아 있던 6명의 영웅들은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제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를 생각하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문명의 최후의 보루를 이곳으로 삼은 이유는 바로 사제단의 행성인 마사가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제단이 주둔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민병대도 피난민도 갈 곳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을지도 모를 일을 팔린 사령관이 사제단을 설득해서 이곳을 거점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나무라듯 쳐다보았지만 모하는 도리어 짧은 목을 뒤로 한껏 제치고는 애써 눈을 아래로 깔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하. 항상 당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그러자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중년임에도 얼굴이 앳돼 보이는 슈치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나이값을 못한다고 했지만 한번 그 순수함에 매료되면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슈치. 그럼 이렇게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뭔가 재미있으면서도 건설적인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길을 보내자 그는 그 시선을 즐기는 듯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슈치. 자, 제안은 내가 했으니까 아무나 좋은 생각 있으면 서슴없이 내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그리고는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빈손을 내보였습니다. 사람들의 흥미가 즉시 실망감으로 변했지만 곧 모두의 시선은 하나 둘 요긴 포트라에게 향했습니다. 이럴 때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항상 그였으니까요. 그의 별명이 바로 마법사였고 마법사에게는 상황을 더 낮게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반대일 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요긴 포트라는 자신에게 관심이 돌아오자 잠시 당황해서 빠르게 눈을 깜빡이더니 곧 정신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긴 포트라.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방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것이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8명은 그때 느닷없이 천장의 스피커를 통해 굵은 큰 저음이 들려왔습니다. 거인 하스타, 9명일세 9. 그 소리를 들은 요긴 포트라가 자신의 실수를 알고 크게 놀라자 그 모습을 본 다른 영웅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좁은 회의실에 혼자만 들어오지 못해서 아래층의 함재기 가판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도록 불편하게 허리를 굽히고 있을 거인 하스타를 떠올리면 그럴 수만은 없었습니다. 요긴 포트라. 하스타 선생님, 절대 선생님을 잊은 게 아닙니다. 요긴 포트라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잠시 숨을 고르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계신 9분들 모두 어느 정도 서로 아는 사이시고 대강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영웅이 되셨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대강일 뿐이죠. 저만 해도 하스타 선생님이 어떻게 최고의 전사가 되셨는지에 대해서는 세세하게는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때 또다시 하스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스타, 칭찬은 고맙지만 난 아직 최고의 전사가 아닐세. 어떤 영웅도 항상 최상의 단계에 머물지는 못해. 그건 나나 그대들 모두 마찬가지일세. 팔린 사령관과 아스타 사제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들도 여전히 불완전하긴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여기 모여 상생의 길을 찾으려는 게 아닌가. 그러자 슈치가 크게 기뻐하며 재빨리 박수를 쳤습니다. 슈치, 하스타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령관님이 어떻게 모두의 추대를 받아 대장이 되실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야 가까이서 모시는 입장이지만 다른 분들 모두가 존경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실 테니 그게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팔린 사령관은 여전히 등을 보인 채 계속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요긴 포트라. 하스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각자가 성취한 성격적 발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마침 인공지능 메티스가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연결시킬 준비가 돼 있으니 겸사겸사 서로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요긴 포트라가 먼저 자신의 경험이 저장된 원판 모양의 저장 장치 마티를 꺼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자신의 뇌와 무선으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영웅들도 그 뒤를 따라 하나둘 마티를 꺼냈는데 그 모양은 다들 같았지만 색은 저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모든 마티에는 12개의 색이 다른 보석이 가지런히 원형을 이루며 박혀 있었고 가운데에는 동그란 공간이 있었는데 그 색이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요긴 포트라의 경우는 초록에 가까운 부드러운 파란색이 빛나고 있었고 모하는 차가운 파란빛, 슈치는 주황빛이 도는 노랑이었습니다. 그때 하스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스타, 요긴, 우리의 뇌를 메티스에 연결하면 될 일을 왜 굳이 입 아프게 이야기로 들려줘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게. 뇌에서 중요한 경험을 찾아내는 건 우리 자신보다 메티스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일 텐데. 요긴 포트라. 역시 하스타님은 메티스에 대해 잘 알고 계시네요. 하스타. 그야 자슈 가문에서 사용해온 것이니까 그렇지. 스승님을 따라다니면서 충분히 써봤어. 상당 부분을 그분이 직접 새로 설계하시기도 했지. 바르아가 그걸로 빛의 탑에 보관된 비밀 자료를 훔쳐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요긴 포트라. 그분은 정말 천재셨나 보군요. 근데 메티스가 뇌에서 읽어드리는 건 추상적이고 압축된 기억의 도식이거나 반대로 아주 단편적인 사건들입니다. 물론 그것도 나중에 다 입력을 하겠지만 진짜 성격을 성장시키는 건 그 둘보다는 경험자 입장에서 받아들인 의미입니다. 체험이죠. 과거에 경험한 사건이라도 사람이 성장하면서 의미의 다른 면을 보게 된다거나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는 것처럼 경험을 얘기해주는 그 시점에서 체험자 본인이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멸망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 성장해야 하고 경험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뇌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서 이런 일은 두세 번은 더 해야 합니다. 우리 뇌가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 하거든요. 저만 해도 그때 모하의 짜증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하, 아우 그만. 사설이 너무 길어. 다 좋은데 짧게 할 수 있는 말을 왜 그렇게 길게 하는 거야? 가방끈이 길어서 말도 기나? 누가 먼저 얘기할 건지나 정하자고. 자존심이 강한 요긴 포트라는 마하의 핀잔과 비아냥의 눈을 한번 흘기고는 아차 싶었는지 자신을 자책하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슈치, 근데 12명의 성격을 완성시켜야 하는데 아스카 사제님을 포함시켜도 우리는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두 영웅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는 당연한 걸 물었지만 사실 그것은 이제까지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치명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침묵이 다시 이어지자 슈치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아무나 좀 말하기를 바라는 듯 부탁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때 팔린이 돌아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팔린. 그 두 빈자리는 아이들 몫일세. 하지만 저 성남 피난민들을 이끌고 말리냐를 물리치는 싸움에
아이들을 앞에 내세울 수는 없지. 영혼을 갉아먹는 놈들에게 손쉬운 먹이가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세뇌당해서 문명세계를 안에서부터 붕괴시키는 데 이용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슈치의 의도가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시선이 모하에게 닿자 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모하, 이거 왜 이래? 물론 내가 순수한 영혼인 건 사실이지. 어린애들도 나만큼 본능에 충실하지는 못할걸? 애들은 어른을 두려워하거나 보호를 받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모르지만 난 내가 원하는 걸 아주 잘 알고 거짓말 같은 거는 안 하지. 그러자 슈치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슈치, 당신은 여자를 꼬시려고 거짓 약속을 하잖아요. 모하, 그래서 자네가 여자를 모른다는 거야. 사랑해서 하는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야. 그리고 약속을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진심이라고. 그런 약속도 하려 하지 않는 남자는 사랑할 줄 모르는 자야. 슈치, 전 아닙니다. 전 여자를 아주 사랑하거든요. 하하하. 두 사람은 마음이 맞는 상대를 찾은 것처럼 아주 좋아하며 실컷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들처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긴 포트라는 그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긴 포트라. 마하님이든 누구든 두 개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자신의 마티를 보면 압니다. 각 보석의 바깥쪽에는 작은 점이 있는데 최대 3개까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에는 점 2개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요긴 포트라의 말에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마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6명의 영웅들은 2개의 점이 밝혀진 보석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모두의 시선이 팔린 사령관에게 돌아가자 그는 자신의 마티를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12개의 보석 중 무려 9개에 점 2개가 밝혀져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걸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3개의 보석에는 점이 하나밖에 밝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중 어린아이 몫인 듯한 2 보석은 다른 사람들도 많아야 1개만 점이 밝혀져 있는 것이었죠. 나머지 하나는 아마도 아스카 사제의 몫인 듯 했습니다. 요긴 포트라, 점이 하나만 밝혀져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경우에 점에 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아주 많고 최악의 경우에는 보석이 아예 빛을 잃어버리기도 하니까요. 불이 1개면 그 성격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2개면 남을 위해, 3개면 세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기는 거기에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번에도 침묵을 참지 못하는 슈치가 입을 열었습니다. 슈치. 그럼 보석이 빛을 잃은 사람은요? 요긴 포트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요긴 포트라. 그러면 자신이나 남을 불행하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팔린. 12개의 보석이 전부 새까맣게 빛을 잃은 존재들이 바로 말리냐일세. 비베카. 말리냐는 어둠을 따르는 존재들이고 빛을 외면하는 마음을 찾아 들어가 어둠으로 물들이는 존재들입니다. 요긴 포트라님이 이걸 만들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들이 그런 존재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요긴 포트라. 전 약간 계산한 것뿐이고 발명하신 건 다른 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인 후 말했습니다. 요긴 포트라. 여러분 중에 빛이 3개까지 들어온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자 비베카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일었습니다. 팔린 사령관의 표정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요긴 포트라. 2단계인 분 중에서 1단계로 잠깐 내려갔던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요긴 포트라. 3단계를 지속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일시적으로만 유지될 뿐이죠. 팔린. 아직까지는. 요긴 포트라.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의 목표는 3단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팔린. 그리고 저 밖의 피난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3단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일세. 그 말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요긴 포트라. 증오나 원망이 가득하면 마이너스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하. 글렀군 글렀어. 문명세계를 구하는 건 불가능해. 난 이만 돌아가서 실컷 술이나 마시고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을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짧은 다리를 탁자 아래로 내렸습니다. 팔린. 자네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자네가 할 수 있었다면
밖에 있는 피난민들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모하. 이런. 제대로 한 방 먹이시는군요. 하기야 뭐 저도 제가 어떻게 민병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즐기려고 노력해요. 그건 확실하죠. 그 간단한 노력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저 밖에 가득하다는 걸 아셔야죠. 물론 이 안에도 없다고는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처럼 고지식한 사람들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어떻게든 제 몸 하나는 건져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바보의 2단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모하. 바로 지금처럼요. 그는 점점 걸음의 속도를 높여 곧 출입문에 다다랐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팔린의 말을 듣고 그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팔린. 굳이 가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어. 하지만 나중에 후회는 하지 말게. 내 약속하는데 여기 남으면 자네는 굳이 노력을 안 해도 남은 인생이 즐거울 거야. 만약 떠난다면 아마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평생 불편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욕하며 지낼 수밖에 없을 거야. 그건 자네도 알 거라 생각해. 모하는 망설이더니 다시 자리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모하.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한몫 단단히 챙겨주시지 않으면 계속 당신을 욕하고 다닐 겁니다. 그건 절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걸 잘 아시겠죠? 팔린 사령관은 그저 살짝 웃기만 했습니다. 모하. 왠지 속는 것 같은 기분인데? 괜히 사랑의 약속을 가르쳐줘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젠장. 요긴 포트라. 자, 그럼 어느 분부터 체험담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말이 없자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요긴 포트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직 식사 시간도 남았으니 팔린 사령관께서 어떻게 군주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령관님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면 저희들도 자신과 사회를 책임지는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전시에는 사령관님의 지도력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없죠. 물론 다른 분들의 성격도 모두 다 중요합니다. 살면서 난관에 부딪히면 전사이신 하스타님처럼 과감하게 돌파를 해야 하고 현자이신 비베카님처럼 보이는 것 뒤에 감춰진 숨어있는 의미와 진리를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모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하, 아주 영리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의 능력을 갖고 싶어 하지. 그 중에서도 특히 팔린 사령관이 가진 군주의 소양은 우리가 가장 얻고 싶어 하는 것이고, 모두의 바람을 대신 얘기해주면서 자신은 사령관의 호감까지 사고 말이야. 역시 영리한 사람이야. 물론 간접 체험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 얘기만 재미있게 할 수 있다면 사령관이 먼저 얘기하는 거에 난 찬성이야. 내가 그 정도로 속이 좁은 놈은 아니라고. 모하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갑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혼자 나직이 욕을 내뱉으며 킬킬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욕인 포트라도 자신에 대한 빈정거림을 참지 않았죠. 그는 모하에게 몸을 돌리고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욕인 포트라. 그럼 재미있게 얘기하시는 모하님부터 자신의 영웅담을 얘기해 주시죠. 짝짝짝. 모하는 마치 탐복했다는 듯이 고개까지 과장되게 휘둘리며 세게 박수를 쳤습니다. 모하. 고맙지만 사양하겠어. 모두들 눈치를 주니까 내가 너무 불편해서 말이야. 다들 절대 오해하지 마. 빨리 점심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고. 욕인 포트라. 멍석을 깔아드리니 사양하시는 건가요? 사실 우리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것이 모하님의 독설 속에 진실을 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자 모하가 갑자기 검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조용히 하라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고통을 참는 것처럼 인상을 쓰며 얼굴까지 빨개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그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뿡. 엄청나게 큰 방구 소리가 긴 숨을 내쉬는 것 마냥 끝날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모하. 아, 시원해. 역시 뱃속이 불편할 때는 구린가스를 빼줘야 되거든. 아, 그렇다고 내가 사령관 얘기가 듣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야. 내게 없는 것 하나가 바로 책임감이니까. 나야말로 팔린 사령관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가 있지. 누구든 나처럼 바보같이 살아온 놈의 얘기를 듣고 싶다면 언제든지 내 얘기를 해주겠어. 하지만 인생을 즐기는 법은 간단하면서도 어려워.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를 고마워할 줄 모르거든. 모하의 예상과 달리 영웅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한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서로 간의 능력을 존중하고 있었으며 그들 중 어느 누구의 경험도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팔린의 목청 다듬는 소리로 인해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팔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 제 얘기보다는 우리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한 그분의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 그분에게 직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때 비베카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팔린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비베카, 좋은 생각입니다, 사령관. 내가 아는 한 그분만한 인재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원래는 출가해서 사제가 될 분이셨는데 그분의 출신이 발목을 잡았죠. 바로 저의 양 아버님이신 바이린 위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영웅들 중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묵묵히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모하가 또 참견을 했습니다. 모하, 그 지지리도 운 없는 사내 말씀이시군. 내가 만약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는 걸 알았다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요. 강제로 끄집어낸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땐 술과 여자를 끼고 침대에 누워 죽으면 죽었지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을 거야. 그는 끔찍하다는 표정으로 치를 떨더니 절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크게 가로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헤헤거리며 웃옷을 걷어 올리고는 배가 출출하다는 듯 둥글게 손으로 쓱쓱 문질렀습니다. 그때 하스타의 호통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스타, 그렇지 않아! 갑작스런 고함에 모두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발을 탁자에 올린 채 까딱대며 배꼽을 후벼판 새끼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쑤시던 모아가 그만 중심을 잃고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죠. 만약 옆 사람이 얼른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무거운 머리부터 바닥에 닿고 말았을 겁니다. 하스타, 그분은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운명을 짊어졌던 것일세. 내 스승님이셨으니 누구보다도 잘 알아. 난 그분의 인생 후반을 전부 지켜봤어. 만약 그분이 그 빌어먹을 바르하의 이름뿐인 벼슬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대의 율법을 따르실 필요도 없었겠지. 사람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신 게 자식과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것만은 아니었어. 당신들 종족 중에 지구에서 실종됐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덕이라는 걸 알아야 해.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분의 유산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러니 그 하찮은 위라는 벼슬 이름도 집어치우라고. 팔리는 하스타의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만 있었습니다. 비베카는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보였으나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비베카, 바이린님이 숨을 거둘 장소로 지구를 택하셨을 때 제 언니인 푸트리 대령이 끝까지 동행했었죠. 두 분은 친혈육 사이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언니를 통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래도 저보다는 그분의 손자이신 사령관이 가장 잘 얘기해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 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걸어갈 길이기도 하니 그분의 얘기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죠. 그녀가 말을 마치고 팔린 사령관을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의자에 가만히 앉은 후 잠시 시간을 가졌습니다. 팔린, 사실 제가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결코 여러분보다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겪으신 죽음의 구원 시합을 나 역시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은 젊은 바르아 청년들이 다시는 자신과 같은 가혹한 운명을 밟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그건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 먼저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모두들 흥미로운 표정으로 팔린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이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바로 팔린 사령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던 요긴 포트라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그가 원하던 팔린의 얘기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요긴 포트라가 혼자 심각해하고 있을 때 팔린 사령관은 어느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팔린, 청년이 될 때까지 평생을 왕실 아카데미에서만 자란 바르하의 훈련생들이 도착한 곳은 니딘이라는 무인 행성이었습니다. 신화 속에서 핵전쟁으로 멸망했다는 바로 그 니딘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곧 다음 화로 찾아뵙겠습니다.